이정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번 생체 재료학개론 논문 탐독으로 셀 스티프니스 논문에 대해서 발표할 치의학과 양희찬입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먼저 목차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논문을 소개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 논문에서 진행된 다양한 실험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끝을 맺겠습니다. 그럼 논문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번 논문 제목은 Matrix Elasticity Direct Stem Cell Lineage Specification입니다. 번역하면 기질의 탄성이 줄기세포의 개통 분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그런 논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이 논문의 피인용 수가 무려 9,000번 정도 된다고 합니다. 보통 3,000번 정도 인용된 논문을 거의 노벨상급의 권위를 지닌다고 볼 때 9,000번의 피인용 수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논문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은 MSC입니다. 메센카이머 스템셀인데요. 이는 여기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메센카이머 스템셀은 신경, 뉴런 또는 근육 또는 뼈 그리고 아디포스, 지방, 콘드로사이트 등으로 다양하게 분화가 가능한 미분화 중간엽 세포를 말합니다. 주로 골수에서 유래되고 이 논문에서는 신경, 근육, 뼈로 분화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MSC의 분화는 누가 결정할까요?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화학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성장인자 같은 것들이 분화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그런 연구들은 많이 진행되어 왔고 또 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어떤 물리적인 특성, 이것이 분화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그다지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번 논문에서도 Matrix Elasticity와 같은 기질 탄성이 분화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논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기질 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질 탄성이란 세포가 매트릭스, 기질을 변형시킬 때 기질의 저항 강도로 표현할 수 있고 단위는 주로 킬로파스칼을 사용합니다. 뇌의 경우 1킬로파스칼 정도의 탄성을 가지고 있고 근육의 경우는 10 내외의 킬로파스칼, 콜라제슨 본은 100킬로파스칼 정도의 일라스티시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간적 세포가 일라스티시티를 인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문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줄기세포가 기질을 한번 당겨본다고 합니다. 당겨봤을 때 그때 느껴진 힘에 맞춰서 메카노 트랜스듀서라는 신호 전달 물질을 만들어서 이 강도를 인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은 표현형 분석입니다. 먼저 1번 여기 보이듯이 브레인 뇌와 유사한 환경 0.1에서 1kPa 정도에서는 마치 뉴런처럼 많은 브랜치가 관찰됩니다. 여기 오른쪽 이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메센카이머 스템셀이 이 낮은 정도의 어떤 그 스티프니스에 있을 때는 뉴런과 거의 유사하게 많은 브랜치가 생성됨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뉴로제닉한 환경이고요. 머슬과 유사한 환경, 여기 8에서 17 정도 킬로파스칼 정도의 어떤 스티프니스에서는 마치 마이오블라스처럼 근육 방추가 이렇게 관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에서도 마이오블라스트와 상당히 근접한 정도의 스핀들 팩터가 확인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뼈와 유사한 환경에서는 마치 여기 보시듯이 오스테오블라스트처럼 다각형 그리고 평평한 모양의 세포가 관찰됨을 볼 수 있고 이렇듯이 표현을 분석했을 때 그 조직에 놓인 환경에 따라 실제로 그 조직과 매우 유사하게 분화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RNA 프로파일링인데요. 네, 여기 보이는 대로 첫 번째에서는 유로제닉한 마커들 나와 있고 여기서는 마이오제닉 마커스, 여기서는 오스테오제닉 마커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양한 환경에 노출시키면서 이 마커들의 전체 정도를 확인했는데요.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면은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대로 0.1에서 1kPa의 환경에서는 유로제닉한 마커가 많이 빨갛게 변환된 것을 볼 수 있고 머슬과 유사한 환경인 11kPa 정도에서는 마이오제닉한 마커들이 많이 발현됨을 볼 수 있고 뼈와 유사한 환경인 34kPa에서는
오스테오제닉한 마커들이 발현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공통점을 토대로 기질 탄성이 MSC의 분화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블레비스타틴의 영향입니다. 블레비스타틴이란 non-muscle myosin 2를 억제하는 그런 물질인데요. 이를 억제함으로써 그 메센카이멀 스템셀은 스티프니스를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비스타틴을 처리한 경우는 매트릭스의 스티프니스와 관련 없이 non-muscle myosin 2가 억제되는데요. 이를 처리했을 때의 장점으로는 세포의 모양이나 기능적 측면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이 스티프니스만 통제 변인으로 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그림을 살펴보면 원래는 마이오신이 이렇게 활성이 나타났는데 만약 블레비스타틴을 추가하는 경우는 여기 보이는 대로 이렇게 두 개 논머슬 마이오신 2의 활성이 까맣게 보이죠. 억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살펴보면 이렇게 아까 전에는 브랜치들이 보이면서 뉴런과 유사한 환경을 띄었던 MSC가 블레비스타틴을 처리한 순간 여기 매우 낮은 정도로 분화가 되지 않음을 볼 수 있고요. 여기도 아까 메센카이멀 스템셀은 마이오블라스트와 거의 유사한 스핀들 팩터를 보였음에도 블레비스타틴을 처리하면 매우 낮은 정도가 확인됨을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보이듯이 지금 점이 여기 있고 이렇게 점이 선이 있고 여기도 이 정도의 선이 보이죠. 아주 낮은 정도로 내려갔고 그래서 블레비스틴은 기질 탄성에 의한 세포 개통의 결정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도 아까 전과 달리 활성이 5.23에서 1.75로 큰 폭으로 감소했고 여기도 6.19에서 1.171로 매우 큰 폭으로 감소, 여기도 마찬가지로 2배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은 단백질의 발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 실험 결과에서 세 가지 단백질을 검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사용했던 베타3 튜블린은 신경세포 뉴런에서 축삭, 엑손을 구성하는 단백질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이오D라는 단백질도 사용되는데 이는 마이오블라스트에서 전사인자로 작용하는 단백질입니다. 즉 근육과 관련이 높은 단백질이라고 보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CBF-알파1은 오스테오블라스트에서 산화질소 조절 작용을 매개하는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이는 뼈와 관련이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살펴보면 뉴로제닉한 환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형광 염색을 했을 때 베타3 튜블린이 관찰되는 것을 볼 수 있고 마이오제닉한 환경에서는 그 전사인자 단백질이었던 마이오디가 이렇게 화살표 친 방향으로 관찰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오스테오제닉한 환경에서는 CBF-알파1이 이렇게 잘 관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이 각각의 환경에서 발현되는 모습을 이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까와 유사한 내용을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낮은 탄성, 낮은 어떤 강성에서는 뉴로제닉한 환경에서는 이렇게 PNFH라는 신경세포에서 발현되는 단백질이 높은 수준으로 발현되었고 그리고 10 내외의 10kp 10kPa 내외의 환경에서는 마이오제닉한 환경이죠. 여기서는 마이오D 단백질이 주로 발현되었고 또 더욱 높은 한 35 내외 정도의 kPa 환경에서는 CBF-알파1 즉 뼈와 관련이 있는 단백질이 발현됨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화살표로 점 찍어놨고요. 그리고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게 여기 자세히 보시면 점선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리는 점선이 그 C2C12 즉 근육 모세포인데요. 근육 모세포도 이 마이오제닉한 환경에서 높은 발현 정도를 볼 수 있고 제가 지금 그리는 선이 HFOB 즉 뼈 모세포인데요. 이것도 역시 오스테오제닉한 환경에서 높은 발현 정도를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단백질이 발현되는 부분까지 살펴보았고 다음은 인덕션 미디어 즉 분화 유도인자의 영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분화 유도인자가 나오는데 하나는 MIM 즉 마이오제닉 인덕션 미디어고 하나는 OIM 오스테오제닉 인덕션 미디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메센카이머 스템셀 그냥 기본
미분화 중간엽 세포가 여기 맨 밑에 초록색으로 나와 있고 여기에다가 네, 마이오제닉한 분화 유도 인자를 첨가했을 때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네, 그 성숙한 근육세포인 C2, CC12를 넣었을 때를 나와 있습니다. 네, 살펴보면 셋 다 모두 그 마이오제닉한 환경이죠. 한 10 내외 정도의 킬로파스칼에서 가장 많이 활성을 띠는 나타낼 수 있는데 단백질 발현 정도는 이 MSC가 제일 작았고 그 다음에 여기 MSC에다가 분화 유도 인자를 넣어준 친구 그 다음에는 성숙한 분화된 세포가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MSC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는 뼈 형성과 관련된 분화 유도 인자를 넣어주고 마지막에는 성숙한 분화 세포를 넣어주었습니다. 이 경우 역시 성숙한 분화 세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냥 MSC만 넣어준 것이 가장 적게 발현 정도가 나타났습니다. 공통점이라면 이 경우도 역시 37 내외의 37kPa 내외의 오스테오제닉한 환경에서 가장 발현 정도가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연구 결과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네, 그냥 미분화 중간엽 세포만 넣어준 게 가장 발현 정도가 낮았고 거기다가 분화 유도 인자를 넣어준 것이 조금 더 활성이 높았고 마지막으로 완전히 분화된 세포가 가장 발현 정도가 높았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이것이 분화 유도 인자의 첫 번째 영역이었고 또 다음으로도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두 어떤 실험 다 신경세포가 주로 유도되는 1kPa의 매트릭스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적당한 시간이 지난 후 분화 유도 인자로 교체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미디어 체인지. 여기도 미디어 체인지. 각각 환경에 맞는 여기는 마이오 인덕션이고 여기는 오스테오 인덕션을 첨가해서 분화 유도 인자로 교체해 주었는데요. 분화 유도를 언제 교체해 줬는지에 따라 좀 차이가 나타납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제가 밑줄 치는 두 군데는 일주일 후에 분화 유도 인자로 교체해 주었습니다. 이 경우 그래도 유도 방향으로 분화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네, 단백질에서 관찰되는 마이오디, 근육에서 관찰되는 마이오디 단백질이 보다 높게 활성으로 나타나고 여기는 뼈에서 관찰되는 CBF 알파1이 높게 활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주일 후에 해봤습니다. 3주일에도 물론 약간 유도 방향으로 진행되긴 하지만 그 정도가 일주일 후에 바꿔준 것에 비해서 많이 조금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분화 유도 인자로 교체할 경우에는 일주일 후에는 유도 방향으로 분화하고 3주일 후에도 뭐 방향으로 분화하긴 하지만 그 분화 정도가 매우 약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화 유도 인자의 영향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세포 기질 결합, 즉 포컬 어데이션입니다. 포컬 어데이션을 담당하는 팩실린과 F백틴의 발현을 형광 물질로 관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경향성이 나타나는데 네, 지금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강성, 기질의 강성이 더 세지고 있죠. 1, 11, 34 이렇게. 그래서 더 스티프니스가 커질수록 어데이션도 관찰되는 것처럼 더 길고 두껍다. 논문에서는 long and thi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A가 팍실린을 관찰한 것이고 B가 F액틴을 관찰한 것입니다. 이렇게 형광물질 염색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었고요. 또한 이 자료에서는 X축을 보시면은 elasticity, 강성입니다. 이 스티프니스가 커질수록 더욱 강성이 세고 단단한 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위 그래프에 보이는 Y축인 프리스트레스는 프리스트레스의 증가는 세포의 수축성을 증가시켜준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그래프에서 Y축에는 콜티컬 스티프니스인데요. 네, 이 콜티컬 스티프니스가 증가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포의 강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실험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았고요. 결론입니다. 아까 그 도입부에서 했듯이 분할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어떤 화학적인 요인, 케미컬적인 요인과 물리적인 요인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화학적인 요인은 선행 연구가 많이 되어서 분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간 물리적인 요인은 많이 연구가 되지 않아서 미확인 상태였는데 제 생각에는 이번 논문을 통해서 완전히 이 물리적인 요인도 분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발견이 획기적이기도 해서 아마 많은 피인용수를 가진 그런
권위 있는 논문이 되었다고도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결론을 내면 기질탄성 (Matrix Elasticity)는 미분화 중간엽 세포의 분화에 아주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 아까 보았던 대로 뭐 표현형 검사 아니면은 RNA 프로파일링 또는 그 단백질 검출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분화의 중요한 요인이라는 게 확인되었고 또 마지막 살펴본 것을 통해서 인덕션 팩터, 분화 유도인자보다 기질 탄성 그 자체가 분화에 보다 우세하게 작용한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네, 이것이 그 논문의 결론이고 마지막은 제가 생각하는 어떤 방향성인데요. 연구의 방향성. 이 연구를 통해서 그간 어떤 케미컬적인 부분에만 많이 치우쳤던 연구들이 이 논문을 통해 어떤 방향 전환이라 할까요? 네, 피지컬 쪽으로의 어떤 가능성을 엿볼 수 있어서 네, 이것에 대한 어떤 후속 연구가 많이 진행될 것 같은 그런 어떤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선구적인 연구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좋은 논문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매우 좋았고 이렇게 결론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번 치과 재료학 네, 첫 번째 논문 셀 스티프니스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